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열의실기연본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문단인 사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5장 그 열의실기연본은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떠한 안목으로 보는 것이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단에서 이야기한 것이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저 형상, 저것이 존재의 진실한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형상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1문단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A가 아니라면, 형상이 아니라면 저 형상은 뭔데? 우리가 지금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형상,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저 형상은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형상은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인식된 형상으로서 여기서 마음이 만든 허상이고 실제고 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야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존재를 보는 걸 이렇게 봐야 돼. 이러면서, 보완해서 이야기한 게 이 사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국의 내용에서 보면, A는 A가 아니다. 여기서 A가 아니다. 비상, 적비, 상. 이게 나오거든요. 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국에서도 비상이 나와요. 근데 앞에 나오는 1분단에 나오는 비상과 개송에서 나오는 그 비상은 말은 같은데 의미는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유명한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견자상 비상 적견열애,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무비 스님이 번역한 거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 현장 스님은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소유상 계시면 이 사국에는 굉장히 유명한데 구마라접 스님이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 직역을 했죠.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 그대로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볼까요? 모든 상의 구족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게 범소유상 계시하고 똑같은 말이죠. 상이 구족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구족되어 있는 그 모양의 그 형상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이 혹은 상 구족이 아니면 비상이죠. 그건 허망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과 상 아님으로써 마땅히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내용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산스 원문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강목 스님이 번역한 산크리스트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구족, 그것은 거짓이다. 상구족 아니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상과 상 아니라는 두 측면에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현장 스님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서 보면 구마라접 스님의 번역하고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범소유상 계시하면 이거는 상구족,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상이 형성되어 있는, 그게 상이 구족되어 있는 거, 이거는 거짓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거나 범소유상 계시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비상, 상구족이 아닌 것, 그것은 험한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인데 구마라접본에는 그 내용은 없어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절이 참으로 이와 같이 상과 상 아닌 것 두 측면에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과 상 아닌 거. 이거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거지. 양면을. 그래야 열애를 보는 거다. 진실한 모습을 보는 거다. 이런데 구문화접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봐야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옛날부터 저는 그 구마라즈 스님의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산스크리트 이거 보기 전에도. 왜냐하면 이 구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 비상, 상을 부정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시가. 그래서 이건 건강에 원래 추구하는 건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산스크리트 원문을 딱 보니까 제 생각이 딱 맞다는 게 그냥 딱 맞죠. 왜냐하면 지금 원문은 상과 비상, 상과 상 아닌 것 두 측면을 동시에 보라고 되어 있거든. 양면을 보는 것이 진실한 모습을 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형상으로 구성된 흔적,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며 흔적이 아닌 허공본성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허공본성이란 말이 나오지. 요거는 이제 상 아닌 것을 표현한 건데 요거는 또 설명하면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므로 흔적 현상과 허공본성의 양면을 통해서 열애를 보아야 된다. 저는 이제 원문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이제 바꿨죠. 아무튼 이제 설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법문서유상 계시마.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이 잘 표현했다고 그래요. 원문하고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본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이제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 형상 아닌 거, 형상이라는 게 흠한 것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상, 부정하면 열애가 보인다.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흠한, 비상, 열애. 딱 이 단선 구조, 단선적이면서도 부정 구조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상이 뭔가에 대한 그 논리적 어떤 규제가 없어. 그게 이제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류를.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애매한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애매한 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탁탁 이해되는 그 앞과 뒤가 맞는 말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사고 방식이 달라. 중국 사람들은 약간 두리뭉실 직관적으로 이거 이러면 저서 이심전심 알았어 그거야. 뭐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애매한 건 있는데 또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뭐 장점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구마라접본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논리적인 사람이라 애매한 거는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원본을 보니까 애매하지 않았어요. 원본은 정말 딱 맞아. 앞뒤가. 한번 볼까요? 형상으로 구성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원본에서는 이제 상구족이죠. 상구족. 이게 형상으로 구성된 것들이잖아요.
형성된 것이에요. 형성된 거. 이거는 다 허망한 거다. 그 다음에 비상, 상구족이 아닌 거. 상구족이 아닌 거.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상구족이 안 된 거. 비상은 뭐냐면 무의 무의. 불교에서 헛되지 않은 거는 생성되지 않은 걸 헛되지 않는다고 그래. 생성된 거는 다 임시적인 거고 다 변해돼 가는 거고 실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변해돼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상한 거고 험한 거라고 봐. 그런데 형성되지 않은 무의는 헛된 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열반 이런 거 있잖아요. 공성 뭐 이런 거는 헛된 게 아니라고 봐요. 왜? 그거는 생성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비상에 대한 정확한 그 규명이 있어요. 비상은 형성되지 않은 걸 이야기한다.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 있잖아요. 앞부분에 앞문단에서 A는 A가 아니다 할 때 이 부정하는 비상은 하고 지금 시에 나오는 이 비상은 다른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부정의 이야기야. 부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상이라는 게 그게 정말 그 진짜의 형상이 아니다. 부정의 언어고 지금 요 구절에서 요 개송에서 나오는 이 비상은 부정의 그게 아니고 형성되지 않은 거. 무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 형성되지 않은 거. 그래서 똑같은 비상에도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문에서는 보면 형성된 거는 허망한 거고 형성되지 않은 것은 허망하지 않다. 그래서 형성된 거가 형성되지 않은 거 이걸 둘 다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존재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를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구마라제포는 그렇지가 않죠. 존재에 보여지는 그게 흠한 거다. 여기다 강조점을 두죠. 그래서 그 흠한 걸 부정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전체가 보인다. 여래가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사실 부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잖아요. 허망한 그 보여지는 형상, 그게 집착하면 그게 이제 그게 쏠리면 그게 유에 집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허망하지 않은 그 무의에 집착, 그게 쏠리면 그건 무에 집착하는 게 되잖아. 무에 쏠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 형상과 무의, 유의와 무의를 양변을 쏠리지 않고 적절하게 거기서 쏠리지도 않으면서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부정하지도 않는 그 양변을 동시에 보는 거, 이게 이제 중도거든요. 그런 구조예요, 중도가.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자면 존재를 이제 정확하게 진실되게 본다. 이렇게 보면 양면을 본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이제 무의, 형성되지 않은 부분과 형성된 부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그랬잖아요. 형성되지 않은 거는 무의, 그 공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성. 이렇게 되거든요. 불성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작용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하는 건 다 불성의 작용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용하고 형성된 이건 뭐야? 이게 다 유의로서 다 허망한 거야. 네? 허망한 거. 그리고 그거의 바탕이 되는 불성, 이거는 허망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게 허망하지 않음으로 이제 보면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걸 다르게 보면, 불성으로서는 부부님과 저는 존재의 측면에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통일성이야. 그죠? 그렇지만 부부님과 저는
작용에서는 달라. 그 흠화가도 말하는 그 작용에서는 부모님 작용하고 저희 작용은 다른 거죠. 그래서 같으면서도 같지 않음,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음,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걸 같이 봐야 되거든. 동일성과 차별성을 같이 보는 것이 이제 중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건강경의 원문은 그 이야기거든요. 형상과 형상 아닌 거, 유의와 유의가 아닌 거, 색과 공, 이것을 양면을 동시에 이렇게 그 관계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마라접의 그 번역은 색이라고 하는 형상이 험악한 거야. 색만 깨면 돼. 색만 부정하면 돼. 자, 색을 부정해.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공이 드러나잖아, 본성이. 그러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은 한쪽은 부정하고 한쪽만 인정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집착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진실을 본다. 이러면, 자, 법우님의 형성된 거, 다 험악한 거야. 다 깨. 저에게 형성된 거 험악한 거야. 다 깨. 그럼 남는 건 뭐야? 불성. 형성되지 않은 이것만 남아. 그러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동일성은 보여. 근데 차별성은 안 보이잖아.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접 번역은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이 이제 그 6조 해능선사의 그 부처님에 대한 정의에서도 그대로 전 드러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 부처란 외각과 내각을 동시에 각하면 그게 부처다, 이러면서 이제 외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공한 것으로, 바깥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공한 거로 관하는 거, 이게 외각이라 그랬거든. 공쪽으로만 보라 그러잖아요.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건강경에서 뭐야? 공과 현상을 동시에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벌써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마음의 공적함을 알아서 그 일어나는 그 사태인데 미혹되지 않는 거, 이게 내각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내각, 그래서 바깥으로 공한 것을 보고 안으로 그 미혹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부처라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이 보면 구마라접의 그 지금 존재를 바라다보는 그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험악한 거니까, 존재 밖에 있는 저 모든 거 험악한 거니까 다 부정하는 거야. 비상 아니다, 공한 거다, 이렇게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 시각이 그대로 이제 돼갖고 이제 그 선종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역사에 나오는 그게 그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해능대사의 그 해설은 바깥으로 모든 걸 공한 것으로 보고 안으로 마음의 공적함을 알아서 삿된데 물들지 않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될 때 그게 이제 부처다, 이렇게 하는 그 정의는 부족한 거다. 아직 한 발 못 나간 거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쌍차거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 상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그 상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상과 비상을 동시에 보라는 이거는 공하되, 바깥으로 볼 때 저게 공하되, 공한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작용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같이 봐야지. 그것이 이제 정견이지, 정견. 그 안으로 공함을 알아서, 공적함을 알아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흐름, 이거를 이제 삿대인데 물들지 않는 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물들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정확히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볼 때,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렇게 볼 때 그게 부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발 못 나간 거예요. 금강경은 양면을 다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저한테 화를 불락 냈어. 네? 그러면 이제 존재의 진실을 봐야지. 저 사람을 볼 때, 보통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은 참 화 잘 내는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화를 내?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은 생각해요. 화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내는 어떤 그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내는 저 사람은 화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딱 규정을 하죠. 이게 상이거든. 산야의 물론 그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구마라접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저 화냈네? 아유, 저것도 그냥 험한 상이야. 내가 만든 허상이야. 무시. 내지는 그래 하고 내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내는 것을 보면서 나도 여기서 경계 따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원래 그 본성 자리는 그런 게 뭐 흔들리지 않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구마라접의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대상을 볼 때, 화낸 사람을 볼 때, 화낸 사람의 그냥 화냈네. 자, 험한 거고, 뭐, 일어났다가 사라져 가겠지. 그런 존재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금강경의 원래 산스 본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화를 딱 냈어. 그러면 화냈잖아. 그럼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지금 화내는 모습을 봤네.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네. 화내는 저 경계, 모습을 따라서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네. 이걸 살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 그게 허상인 줄 알고 끌려가지 않고 이제 저쪽을 볼 때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 본래의 그거는 불성이야. 불성으로서 그냥 고유했는데 어떤 인연 따라서 지금 저는 화내는 형상이 모습을 하고 있네. 화를 내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개를 동시에 보잖아요. 화내는 모습과 화 안 났던 모습. 그게 본성과 작용을 같이 보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왜 원래 화내는 그게 품성이 아니에요. 본성이 그게 아닌데 왜 화를 낼까? 원인이 뭘까? 그리고 저를 화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 이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성과 작용을 다 보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면 내가 이 상에서 모든 게 이 불성의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면 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예?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나한테 지금 화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은 둘 다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서 더 좋아질까? 이렇게 분별을 내가지고 분별치까지 다 파악하는 거지. 그게 존재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존재를 바라다 볼 때 극단적으로 보면 안 돼. 다 공한 거야.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1분단에서 A는 A가 아니다 할 때 모든 건 마음속에 흔적이면 싫지 없고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그 관점이에요. 이제 그것만 보면 그렇게만 보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상에 점령장애 있으니까 그 상을 깨기 위해서 부정의 논리로 그 상을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흔적이고 실체 없고 무상하다를 깨주면서도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상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분별지를 이용해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구마라접의 그 번역에서는 그 상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그 구마라접의 한계죠, 한계. 그게 나중에 나오는 그 A는 A가 아니다. 그래서 A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구마라접의 범소유상 개시험은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와 원본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한 형상으로 구성된 흔적은 헛된 것이며 흔적 아닌 허공본성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흔적 현상과 허공본성 양면을 통해서 열애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